안녕하세요. 임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이제 많은 자료를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중 하나가 1년치 계좌 내역 및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돈을 다 현금으로 쓰기는 어렵죠. 카드 아니면 이제 계좌를 쓰게 되는데, 카드를 쓰거나 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돈의 흐름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의 흐름을 쫓기 위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그 자료들을 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은 그 계좌 내역 및 카드 내역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좌 내역을 통해서 대출받은 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최근 채무를 하면은 보통 3개월 이내의 채무를 얘기하고요.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를 하거나 그렇게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생활비, 마트에서 장을 본다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의류, 이런 것들을 구입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걱정하고 의심하는 부분은 최근 3개월 이내 받은 대출금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를 했다거나 그 돈을 은닉해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숨겨놨다거나 주식, 토토, 도박 등 이런 곳에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해서 아예 개인회생이 안 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거기에 사용한 금액을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입해서 총 변제금이 늘어나거나 월 변제금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번에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경우에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이체했다거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무엇을 샀는지 또는 어디에 썼는지 이런 것들을 소명하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생활비로 썼다거나 마트에 가서 장을 봤는데 한 번에 50만원 이상이 나왔다, 또는 옷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나왔다, 납득할 수 있는 곳에 사용했다면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은닉을 위한 행위라든지 내 지인,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 이체했다든지 또는 주식, 토토, 도박 이런 곳에 사용했다면 법원에서 해당되는 금액만큼 전부 청산가치에 산입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청산가치에 산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실제 월 수입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근로소득 보통 받는 분들은 이제 원천징수를 하죠, 회사에서. 그렇게 원천징수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세무서에 그 소득자료 및 과세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좌자료를 통해서 월 수입을 소명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분들 또는 일용직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은 급여 세금 신고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그 자료가 없어요. 나의 월 수입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분들은 수입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는 그날 ATM기를 통해서 계좌에 입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일부러라도 월 수입에 대한 기록을 남겨 놓아야 추후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월 수입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현금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꼬박꼬박 당일에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부모님 병원비를 매월 일정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 또 생활비, 부양비 등 이런 거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내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병원비로 지급한 경우에 그 병원비만큼 나의 월 변제금을 좀 공제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이냐,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부모님 중 한 분을 나의 부양가구로 산입을 해서 아예 최저 생계비를 높이는 게 가능하냐, 이런 또 쟁점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의 월 수입이 200이다 그리고 내가 1인 가구다 하면은 133만원을 빼고 월 67만원을 변제해야 되는데, 매월 어머니 계좌로 병원비를 10만원을 이체해드리고 있다 하면은 그 67에서 다시 또 10만원을 빼서 57만원을 매월 변제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 병원비라는 거는 내가 이체한 만큼 모두 인정받는 건 아니고, 채무자의 월 수입 상태, 그리고 부모님 건강 상태 또는 재정 상태,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양가구 수 관련해서 만약에 내가 1인 가구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1인 최저 가구 생계비는 133만원이고 2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이제 220만원이에요. 나만 인정된다면 내 월급이 250이다 하면은 매월 117만원을 변제해야 되는데, 만일 어머니를 부양가구 수로 산입을 해서 2인 가구로 인정받게 된다면은 내 급여 250에서 220을 뺀 월 30만원을 변제하게 되는 건데, 나도 무조건 부양가구에 우리 어머니 넣어서 최대한 월 변제금 낮춰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법원에서는 1인 가구에 나머지 부모님을 부양가구로 산입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조금 어려운 사정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도선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과연
2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부모님 병원비 등 부양비 등 관련해서 전자 후자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후자가 좋다고도 말씀드릴 수도 없고 무조건 전자가 안 좋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채무자의 월 수입, 그리고 채무 상태, 그리고 산입되는 청산 가치, 그리고 가구수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분의 어떤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저희가 신청서를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년치 계좌 내역 그리고 카드 내역들을 다 제출하게 되는데 그중 어떤 내용들을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최근 채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최근 채무라 하면 그게 3개월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한 번에 일정 금액 이상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해야 됩니다. 그게 30만 원일 수도 있고요,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제 월 소득을 확인합니다. 세무서에 급여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를 통해서 실제 월 소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모님의 병원비를 매월 일정하게 지급한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자료를 통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지 못 받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법무법인 율마루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